안녕하십니까, 김종민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이네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긴 지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댁내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위 소매절제술을 저희 병원에서 받으셨던 한 젊은 여성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영상에는 나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비만대사 수술 그리고 당뇨 수술의 단점에 대한 얘기는 합병증 파트로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언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생활 변화와 식사 습관의 문제들이 환자들한테 바로 즉각적으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구나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 역사편처럼 대사수술, 당뇨수술의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시리즈로 묶어서 세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수술법 중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대표 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소매절제술은 섭취 제한식,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먹는 양을 줄이는 대표적인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위 밴드와 달리 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다 절제해버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고 다시 복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위 소매절제술의 단점 그 첫 번째, 복원 불가능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바로 위 소매절제술의 가장 큰 단점,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 소매절제술은 식도의 아래쪽에 있는 하부 식도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증상까지 포함을 하면 40% 이상에서 환자가 역류와 구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 2년간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를 쓰게 되고, 또 증상이 심해지면 주사를 써서라도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소매절제술은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관련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을 절제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가 확 줄어들기도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자주 겪는 분들은 또 토하고 울렁거릴까봐 식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아이 위 우회수를 한 분들은 덤핑이라는 문제 때문에 느린 식사가 중요하지만, 위 소매절제술 환자는 식도 역류라는 문제 때문에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매우 강조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지만 먹는 습관과 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소매절제술을 받고 식도염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생활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물 치료로 안 될 때는 위 소매를 루아이로 전환합니다.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미니 위 우회술이라는 우회술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조절되지 않는 식도염을 갖고 있는 위 소매절제술 환자에서는 루아이로 전환을 합니다. 미니 위 우회술은 위 소매만큼은 아니지만 루아이보다는 더 많은 식도 역류가 있고, 거기다가 연결된 소장에서 올라오는 담즙이 또 거꾸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위 소매절제술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 그 세 번째는 모든 비만과 당뇨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역사편에서 위 소매절제술이 어떻게 단독으로 탄생됐는지 말씀을 드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초고도 비만 환자에서 12지향 치환술을 계획하면서 합병증을 좀 줄여볼 목적으로 수술을 2단계로 디자인했는데, 이때 첫 수술로 소매절제술을 시행했고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단독의 수술로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 소매절제술은 12지향 치환술의 한 과정에서 탄생한 섭취 제한식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소화 경로가 우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흡수 억제의 의미는 미미하기 때문에 BMI가 40 이상의 아주 초고도 비만 환자나 오래된 당뇨, 또 인슐린 치료를 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루아이든 미니 위 우회술이든 12장 우회술이든 공장 우회술이든 우회술 중에서 선택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위 소매절제술만으로도 췌장 기능이 떨어진 오랜 당뇨병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상황을 볼 때 우회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 소매절제술이 갖고 있는 단점, 단점이라고까지 좀 말하기 애매한 부분일 수 있지만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집도의의 경험에 따른 결과 차이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위 소매절제술은 가장 단순하고 쉽고 합병증이 적은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수술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 늘어날 수 있는 위의 부위를 다 절제할 것. 특히 위 저부라고 하는 위의 상층부에 늘어날 수 있는 위는 모두 절제해야 효과가 좋고 또 식도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문에서부터 4cm 되는 지점부터 절제를 해라. 보통 유문 주변을 저희가 전정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정부 절제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후도 달라지고 합병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바짝 절제하는 경우, 유문에서 바짝 절제하는 경우는 환자가 반복된 구토를 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이 남기면 수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유문에서의 거리는 4cm라는 것이 요즘 대세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막 그 수술을 시작하시는 초심자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절제는 유문에서부터 4cm 거리에서 하지만 박리는 유문까지 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 그물망 혈관이라는 위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이 혈관들과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이 소화기 신경들이 다 손상되기 때문에 위 배출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서 음식물이 안 내려가고 유문이 안 열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수시로 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소매절제술의 성공 조건 세 번째는 위각의 협착과 꼬임을 예방하라입니다. 식도염으로 인한 구토는 먹토라고 해서 먹자마자 토하는 형태고, 반면에 소매절제술이 된 위 중간 부분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내부가 막히게 되거나 또는 각도가 꺾이면서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막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위각 협착 또는 꼬임, 뒤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사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서 전혀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을 토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먹자마자 토하는 먹토와는 좀 구별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소매절제술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충분한 수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환자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시기에 맞는 식사 원칙을 따르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병증 그 첫 편으로 위 소매절제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는 것을 큰 맥락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 소매절제술의 외과적인 합병증, 입원 중 발생할 수 있거나 수주 지나서 퇴원 이후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외과적인 합병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